오늘은 네이버 C랭크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체 영역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마케팅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건물을 올릴 때 바닥 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건물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100층까지 올리고 싶은데 바닥에는 그냥 흙뿐이에요. 그러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건물은 올라가기도 전에 무너지던지 아니면 다 지어지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겠죠. 결론적으로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지어야 될 건물의 평수는 몇 평인지, 그리고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려면 바닥 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꼭 생각하고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으로 예를 들면 내 사업 아이템 그리고 내 상품 아이템에 맞는 매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광고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알아본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나는 블로그가 최적화된 내가 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를 할 거다 결정을 했으면 블로그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과거 같은 경우에 사진 8장에 글 한 1600자, 1800자 정도 넣고, 그 안에 원고 안에 원하는 키워드를 6개에서 8개 정도 넣고 최적화 블로그였으면 상위로 노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로직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C랭크라는 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C랭크에 대해서 C랭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과거에는 그냥 재미만 위한 컨텐츠가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 카테고리별로 전문 분야들이 많죠. 이런 것만 봐도 유튜브 또한 이제 소비자들이 전문 분야를 찾아보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등등도 마찬가지로 C랭크라는 걸 적용을 했어요. C랭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C랭크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등 UCG를 검색 결과에 반영을 시켜서 해당 출처의 신뢰도를 계산해서 랭킹에 반영되는 C랭크를 적용시켰는데요. UCG가 무엇이냐? 유저 생성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맥락, 생산, 콘텐츠, 그리고 출처의 신뢰도나 인기도를 반영을 하는 건데요. 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잘 어울려져야 이제 C랭크에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C랭크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제에 반영이 되는데요. 네이버 크게 주제를 보면 엔터, 생활, 취미, 지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거예요. 내가 카테고리를 하나 정하면 해당 주제만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야 C랭크 적용이 될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를 정했으면 해당 카테고리에 정보력 있는 글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시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브 카테고리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정보력 있는 글을 발행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주제들 모두 C랭크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C랭크는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고 신뢰성 있는 컨텐츠를 위주로 보여주고, 어뷰징이나 스팸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광고성이나 도배글 등을 거르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걸 필터링으로 걸러내고 신뢰성 있고 정보성 있는 글을 더 상위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방식대로 하면 노출조차 안 되던가 정말 뒤에
링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일단 카테고리 주제를 정했으면 시랭크에 맞게 해당 정보를 조금 더 파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진짜 정보를 담아서 컨텐츠 발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네이버 콘텐츠 발행을 하다 보면 보통의 광고성 멘트가 많이 들어가요. 이유는 이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해당 키워드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원고가 다 쓴 후에 몇 번씩 모니터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엔 조금씩 빼고 문장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도 그냥 알려지기 식으로 운영을 했지만, 최근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노하우 같은 것들을 위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텐츠의 사용자인 소비자들에게 검색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광고성 멘트를 너무 많이 넣던가, 아니면 광고성이 짙은 글을 쓰던가, 제목이나 문구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글을 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C링크에 관한 내용을 제가 블로그 글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거에는 글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는데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를 하고 그러느라 지각을 했고, 그래서 회사에 갔는 게 늦었다. 그래서 C링크 관련된 글을 쓰는데, C링크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여기 사는 게 좋다. 정말 이상하죠. 결론적으로 글 수량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 C링크에 관련된 글을 쓸 때는 해당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요즘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C링크에 대해서 초반부터 거의 끝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뭘 했는지 이걸 검색한 사람들은 이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진짜 C링크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로그를 C링크 적용시키고 올리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과거보다는 힘들어졌어요. 일단 우리는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는 뭐 맛집도 했다가 여행도 했다가 뭐 컴퓨터도 했다가 이런저런 글을 막 써도 이제 그 시스템에 맞게, 로직에 맞게만 쓰면 상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광고성만 하는 블로그들은 노출조차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타인의 상품을 무조건적으로 홍보하는 글, 하지만 해당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홍보성 목적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글, 이런 글들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지 않아서 외면을 점점 받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체류 시간도 낮아질 뿐더러 해당 글의 인지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C링크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노출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링크 적용이 되면 점점 또 위험한 리스크는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출은 올라가는 동시에 사용자들과 접점 또한 올라가죠. 그래서 해당 블로그에 그 블로그만의 색깔을 가진 컨텐츠를 꾸준히 열심히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면 좋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글들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홍보 목적, 마케팅 목적이죠. 하지만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거의 맥락이 비슷했어요,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는 그 맥락과는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런 것을 도시 감지해서 C링크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락을 보면 나의 상품 혹은 나의 가게, 이런 것들은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글을 꾸준하게 발행하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복성 있는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글을 꾸준히 발행하는 게 시랭크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서 카테고리별 블로그를 세팅을 해야 된다면 나는 여러 방면을 홍보하고 싶은데 그럼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면 되겠네, 내가 시간 투자만 하면,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마케팅 회사들은 계정들이 되게 여러 개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계정들이 모두 같은 컴퓨터에서, 같은 조건의 컴퓨터에서 다른 글들이 발행된다? 계정만 다르다고? 이거는 정말 옳지 않아요. 이런 방식을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람들은 글을 쓰다 보면 사람만의 글 쓰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을 최대한 노출을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의 컴퓨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알겠지만 쿠키나 IP, 맥 어드레스, 글 쓰는 브라우저의 환경, 글 쓰는 시간대 등등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이런 거는 다 로봇으로, 그러니까 네이버 봇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랜덤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조금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을 하더라도 다 제각기 한 사람인 것처럼, 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마케팅을 10년 넘게 해왔는데 이 방식은 정말 기초고 기본이고 항상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랭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더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아이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나는 예산이 너무 적어. 그래서 마케팅 회사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혹은 내 예산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내 아이템에 대해서 최적의 효과를 내는 건 무엇일까?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